노후 자금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지금 당장 끊으면 돈이 남습니다. 건강을 위한 하이파이브 3번 하시고 아나운서 4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노후자금 이야기하면 대부분 투자부터 떠올립니다. 어떤 상품이 좋을지, 언제 들어가야 할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자금이 망하는 이유는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무섭게도 본인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자금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습관들만 지금 끊어도 돈이 남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노후 준비를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아직 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벌 때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유 생기면 그때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노후 자금을 가장 비싸게 만듭니다. 노후 준비는 늦게 시작할수록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훨씬 많은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미룰수록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은 소액으로 가능한 일이 나중에는 큰 결단이 됩니다. 결국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준비할 기회를 흘려보낸 겁니다. 노후 준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돈은 있는데 남는 돈은 없는 구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벌긴 버는데 왜 남는 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항상 불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장은 여러 개인데 노후 전용 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들어왔다가 그냥 흘러갑니다. 노후 자금은 남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손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습니다. 목적 없는 돈은 반드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지키는 겁니다. 자식에게 쓰는 돈이 노후를 무너뜨리는 순간, 자식에게 쓰는 돈은 항상 정당해 보입니다.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만 조금 힘들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까지 쓰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도움이지 지원이 아닙니다. 노후를 포기하는 선택이 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그 부담은 결국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나중에는 짐이 됩니다. 노후 자금은 미안해하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노후는 순식간에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습관. 힘들 때 쓰는 돈은 가장 위험합니다. 합리화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나에게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괜찮지만 습관이 되면 다릅니다. 노후 자금은 큰 실수 한 번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달 조금씩 새는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소비로만 해결하는 순간 노후는 계속 밀려납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벌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다는 착각. 연금은 중요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지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입니다. 노후의 질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을 보장합니다. 여유는 개인의 준비에서 나옵니다. 연금에만 기대는 순간 노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연금을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자신만의 준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불안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습관을 하나씩 끊어가는 사람이 만듭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노후 자금은 결국 선택의 문제. 노후 자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돈을 쓰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삶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정은 수입이 아니라 구조에서 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수입이 늘어도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노후 자금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후 자금을 망치는 습관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미루는 생각, 목적 없는 통장 관리, 자식에게 과도하게 쓰는 돈,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방식, 연금만 믿는 착각. 이 5가지만 멈춰도 돈은 남기 시작합니다. 노후는 갑자기 다가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 가지만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하나만 바꿔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생각해 보셨다면 댓글에 숫자로만 남겨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돈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노후 자금이 실제로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들. 대부분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앞편에서 노후 자금을 망치는 습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나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습관을 안다고 해서 바로 노후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실제로 노후 자금을 포기하는 결정적 순간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이 실제로 무너지는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미리 알고 있으면 같은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편을 보셨다면 이번 이야기는 반드시 이어서 들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해지는 바로 그 순간. 노후 자금은 보통 여유 있을 때는 잘 지켜집니다. 문제는 돈이 급해지는 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고 예상 못한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돈이 노후 자금입니다. 지금만 쓰고 다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시 채우지 못합니다. 한번 손뗀 노후 자금은 심리적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돈이 됩니다. 노후 자금이 비상금으로 변하는 순간 노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생활 수준을 줄이지 못하는 선택.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생활 수준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도 지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선택되는 게 노후 자금입니다. 지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를 당겨 쓰는 겁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노후는 점점 멀어집니다. 생활 수준을 지키는 선택이 노후를 포기하는 선택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의 위험성. 노후 자금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말은 한 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쓰고 다시 관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기준은 계속 밀립니다.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습관이 됩니다. 이때부터 노후 자금은 계획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노후는 계획이 흐트러지는 순간부터 급격히 불안해집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 노후 자금은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군가는 더 넓은 집에 삽니다. 그걸 보면서 나만 너무 아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교가 위험합니다. 노후는 남과 비교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각자의 구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나만의 기준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준이 무너지면 노후 자금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졌다면 그 반응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들은 대부분 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급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었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을 무너뜨리는 선택은 악의가 아니라 합리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걸 지금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노후 자금을 선택의 대상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쓰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수 없게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노후는 결심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노후 자금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급한 상황, 생활 수준 유지, 한 번만이라는 합리화, 비교에서 시작되는 흔들림, 이 순간들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앞편에서 이야기한 습관과 오늘 이야기한 순간들이 겹치는 지점에서 노후는 갈립니다. 노후 준비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음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노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후 자금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지 없이도 돈이 남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이해됐다면 다음 영상은 반드시 이어서 들어주세요. 이 시리즈를 끝까지 들으면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왜 줄어드는지 체감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조를 만듭니다. 의지가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앞편에서 노후 자금이 실제로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급한 상황, 생활 수준 유지 한 번만이라는 합리화 비교에서 오는 흔들림. 이 지점에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끝까지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절제력이 남다를까요? 사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의지로 버티지 않습니다. 아예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둡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이 저절로 지켜지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내용은 반드시 이어서 들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선택지에서 제거하는 구조. 노후 자금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선택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쓸까 말까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수 없게 만들어둡니다. 노후 자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없는 돈으로 취급합니다. 통장에 있어도 없는 돈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을 선택지에서 제거하는 순간 흔들림은 크게 줄어듭니다. 생활비와 미래 돈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같은 통장에서 모든 돈을 관리합니다. 이러면 구분이 흐려집니다. 오늘 쓰는 돈과 미래를 위한 돈이 섞입니다. 결국 급할수록 미래 돈을 당겨 쓰게 됩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노후 자금은 노후 자금대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섞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돈을 나누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기준을 숫자가 아니라 규칙으로 세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목표 금액부터 정합니다. 얼마 모아야 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금액보다 규칙을 먼저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돈은 손대지 않는다는 규칙. 소득이 줄어들면 생활비를 먼저 조정한다는 규칙.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는 규칙. 이 규칙이 기준이 되면 상황이 바뀌어도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규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더 단순하게 만드는 이유.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복잡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정보를 더 찾고 상품을 더 비교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불안할수록 구조를 더 단순하게 만듭니다. 단순할수록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관리 포인트가 많아질수록 흔들릴 지점도 많아집니다. 노후 자금은 똑똑하게 굴리는 돈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단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이미 많이 흔들렸다는 생각. 하지만 이건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구조를 몰랐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지로 버티려고 하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구조를 바꾸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후 자금은 삶의 선택을 바꾸는 힘입니다. 노후 자금이 지켜지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장의 불안에 덜 흔들립니다. 비교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는 문제입니다. 정리합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르게 참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만들어둡니다. 선택지에서 제거하고, 생활비와 분리하고, 숫자보다 규칙을 세우고,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노후 준비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식을 바꾸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흔들렸다면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라도 적용하면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줄어들 때, 위기가 왔을 때, 유혹이 생길 때 어떤 기준으로 버티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앞의 이야기들이 이해됐다면 다음 편도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이 시리즈를 따라오면 노후 자금이 왜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 아닌지 분명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편에서는 노후 자금이 저절로 지켜지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지에서 제거하고 생활비와 분리하고 규칙으로 관리하고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이해했는데 막상 위기가 오면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 흔들릴 때, 불안해질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앞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이번 편은 반드시 이어서 들어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 위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고부터 봅니다. 얼마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잔고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지금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문제라면 노후 자금은 그대로 둡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 생활 방식을 조정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노후 자금은 쉽게 흔들립니다. 돈의 양보다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먼저 보는 게 핵심입니다. 불안할수록 결정을 미루는 이유. 사람들은 불안해질수록 빨리 결정하려고 합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급한 선택을 합니다. 노후 자금을 건드리는 선택도 이때 나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불안할수록 결정을 늦춥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 노후 자금은 빠른 판단으로 지킬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한 선택은 거의 항상 후회로 이어집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선택을 먼저 하는 이유. 노후 자금을 포기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돈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거꾸로 합니다. 생활비를 먼저 줄입니다. 불편함을 먼저 감수합니다. 생활의 크기를 줄이는 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를 가릅니다. 잠깐의 불편을 피하려다 긴 불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선을 넘지 않는 기준.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 제도적인 지원, 가족의 손길. 하지만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도움을 받습니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도움은 해결이 아니라 연장이 됩니다. 위기를 넘기는 것과 노후를 포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과거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노후 자금을 건드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떠오르면서 자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번 흔들린 게 끝은 아닙니다. 기준을 새로 세우면 흐름은 다시 바뀝니다. 노후는 완벽한 사람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시 기준을 세운 사람의 결과입니다. 위기를 넘긴 뒤 반드시 하는 점검.
위기가 지나가면 대부분 안도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갑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위기가 왔는지 점검합니다. 다음에는 어디서 다시 흔들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한 번 더 보완합니다. 위기를 경험으로 바꾸는 순간 노후는 한 단계 더 단단해집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서 흔들림은 점점 줄어듭니다. 정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노후는 결정됩니다. 잔고보다 구조를 먼저 보고, 불안할수록 결정을 늦추고, 생활비를 먼저 조정하고, 도움에도 선을 지키고, 위기 이후 구조를 다시 점검합니다. 이 선택들이 쌓여 노후의 안정이 만들어집니다. 노후 자금은 평온할 때보다 흔들릴 때 정체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노후를 좌우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판단 기준을 머릿속에 남겨두세요. 다음 위기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노후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